그동안 노후 마련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투자 자산이라 생각해서 그냥 깔고 앉는 자산들이 너무 많았었던 건데, 연금 빼고 다달이 돈 나올 때가 음. 부동산 월세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문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배당으로 2천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가가 안 올라서예요. 일본이랑 중국은 배당이 잘 나와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배당을 별로 안 해요.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만 기다리는데 또 상속을 하겠다면서 또 온갖 또 전략들을 써가지고 주가를 안 올리게 눌러놔요. 네.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를수록 기업의 오너들은 유리해지고 투자자들은 계속 불리해지는 게임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딱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이 서지 않는다. 불확실한 곳이다. 불확실한데 뭐하러 투자를 하느냐. 내 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유튜브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전인구 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밈 중에 네. 소장님이 썸네일에 나오고 뭐 손가락이 어떻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던데,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이렇게 대충만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건데요. 네. 대중이 가장 좀 좋아하는 이슈들을 다루면 그래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대중의 광기가 딱 그 조회수 잘 나오는 딱 시점까지 가면 네. 영락없이 꼬꾸라지죠. 그게 이제 완전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버는. 근데 또 이 고점에서 나오면은 또 방향이 꺾이더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틀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려니 합니다. 맞는 근데 것 사실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주식들이 다 우량 주고 나중에도 잘 나가긴 많이 하니까. 또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웃긴 건 대중은 또 이제 그 기억이 휘발성이 있어서 이제 그것만 기억하죠. 그거는 기억 못해요. 오늘 내일만 맞추더라. 네. 예, 오늘 그렇습니다. 저희가 썸네일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난주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청원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코스피 5천 가자더니 예.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냐. 네. 그게 증권거래세 환원, 또 대주주 요건 강화가 특히 이슈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두 개가 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줬죠. 이제 아무래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특히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코스피 증시 부양책을 낸 상태에서 내자마자 얼마 안 있자 바로 또 그걸 또 역행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이 이게 정말 그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진실성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재원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있고 세출이 있는데 세수는 나날이 줄어들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세가 2년 만에 100조에서 60조로 40조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40조를 충당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그만큼을 충당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올려버리면 난리가 날 거고, 그렇다고 소득세를 올릴 수도 없을 거고, 그럼 그나마 지금 찔끔찔끔 올려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증시가 제일 좀 건드리기 좋은 데가 아니었었나라고 하는데, 되게 아쉬웠던 거는 좀 증시 부양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좀 자리를 잡고 코스피가 방향성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상관없을 텐데, 네. 이제 병아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직 삐약삐약 하는데 벌써부터 물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옆에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게 사실 가장 좀 그렇게 나가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고, 이거 한다고 해도 증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화를 돋구었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주말 새에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네네. 요거 손볼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저 오늘 그 회의하는 중일 거예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월요일 8월 예. 4일이고 오후 4시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어떻게 이게 발행이 될 때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반영을 할 것 같나요? 환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언으로 이슈가 됐던 게 너무 좀 국민적으로 좀 약간 발언에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차라리 잘했으면, 아, 정말 나라에 돈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대신에 다른 정책으로 많이 보완을 하겠다, 뭐 이런 류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선은 민심을 잃어버려서 이거는 바로 복구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풀었으면 유동성이 늘어난 상태인데 네. 이러면 자산이 3 개가 올라야 되거든요. 주식, 부동산, 코인. 음. 근데 이제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부동산은 오르지 말라고 하고 주식이랑 코인으로 부양책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주식에서 만약에 동력을 꺾여 버리면 음.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강남 부동산으로 또 집중되게 되겠죠. 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규제와 강남 부동산 상승 간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을 하느니 네. 차라리 그냥 주식 시장을 다시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시 투자자들 위쪽으로 다 돌아오지 않겠나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식 움직임은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뭐 '우리 수준에 느끼기에는 거의 폭락한 거 아니야?' 이런 예.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28.34 포인트 오른 3,147.7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 기관 구원 투수들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던데 이게 그러면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을 벌써 회복을 한 것이냐 음. 아니면 그냥 '싸니까 산 것이다.' 어디에 음. 더 무게를 두세요? 전자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오늘 이제 회의에서 결정이 날 건데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지금 그 어떤 정치 공학까지 계산을 했을 때 '이게 되지 않겠나?'라고 다시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였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세는 다시 이제 안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예, 그 대주주 욕구 강화는 더 쉬워요. 음. 그거는 아마 바로 하지 않겠나 싶고 50억으로 다시. 예. 근데 제일 큰 거는 네. 저거였었어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네.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근데 예. 그렇게 한 달에 막 2천만 원 이상씩 배당받는 음.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됐던 거죠. 예, 그동안 음. 노후 마련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노후에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투자 자산이라 생각해서 그냥 깔고 앉는 자산들이 너무 많았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원룸 지어서 대학교 앞에 그렇게 소득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우리가 연금 빼고 다달이 돈 나올 때가 음. 부동산 월세 받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없어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문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음. 배당으로 2천만 원 이하는 아쉽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이것도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주가가 안 올라서예요. 음. 일본이랑 중국은 배당이 잘 나와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배당을 별로 안 해요.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만 기다리는데 또 상속을 하겠다면서 또 온갖 또 전략들을 써 가지고 네. 주가를 안 올리게 눌러놔요. 네.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를수록 기업의 오너들은 유리해지고 투자자들은 계속 불리해지는 게임이라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딱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이 서지 않는다. 불확실한 곳이다. 불확실한데 뭐하러 투자를 하느냐. 내 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좀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외국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상법도 조금 개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좀 약간 '증시를 부양하겠다.' 이런 음. 정책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제 저 같은 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배당 소득세 2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그렇게 예. 많아? 왜 여기에 이렇게 다들 음. 열을 내는 거야?' 그쵸. 이 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주라는 거죠. 그 예.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세율을 계산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7.5%로 제한을 했었어요. 네. 종합소득세에 걸리면 최고 세율이 49.5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회장님들은 다 그냥 종합소득세 다 네. 걸리니까 배당 받은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배당을 안 그렇죠. 하죠. 근데 27.5면은 상속세보단 싼 것 같은데 음. 이러면서 그냥 상속하느니 배당하고 주가 올려서 예쁨 받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음. 갑자기 27.5가 아니라 이게 38.5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회장님 입장에서는 음. 49.5나 38.5나 그렇게 배당할 매력이 있나에 아. 대해서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배당을 유인하는 동력이 많이 약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분리과세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1억, 2억이었나요? 1억, 아. 3억이었나? 네, 그러니까 3억 전 2천에서 네. 3억까지 해주고 또 3억 초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마 3억 이하가 22입니다. 근데 이게 그 개인에 대한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최고 세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 배당은 회장님의 의지인데 이사회의 의지인데
회장님은 가장 주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회장님이 봤을 때 최고 세율이 내가 이거를 배당을 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라고만 음. 만들어주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배당을 할 거예요. 상속 증여세보다는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죠. 예. 상속 증여도 하다면 뭐 반 정도 나간다 보면 되는데 그래도 38.5는 애매하죠. 아. 3분의 1보다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 음. 27.5까지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야기 좀 해보죠. 예. 최근에 삼성전자 때문에 아, 웃고 울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한참 기다렸어요. 삼성전자. 언제 구조대가 오나. 근데 최근에 그 테슬라, 머스크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관련 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날 오랜만에 7만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 내가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 거의 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또 구조대가 오니까 팔기가 싫다. 더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중은요,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 생각하고 오늘 떨어지면 내일도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야 되는 타이밍은 한국 증시가 이제 올라야 되는 타이밍에 그동안 나머지는 다 오르다가 삼성전자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상태에서 호재가 없었어요.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신사업들이 번번이 좀 약간 장애물에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이 붙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동안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파운드리에서 네. 이거 대박이 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줬죠. 그리고 메모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면서 메모리 쪽 시장이 전망을 밝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AI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고성능 메모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율이 좋아지고 기술 개발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를 눌렀던 악재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오면서 주가가 올랐죠. 네. 만약에 그래서 코스피가 이번 같이 좀 크게 좀 방해를 하지만 않는다면은 추세상 계속 흐름상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좀 흐름은 끊겨버린 것 같고 네. 이제 또 나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텍사스 집 앞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더라. 네. 근데 파운드리 거기 공장 보면은 그 생산 자체가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 고치는 데는 장인입니다.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언을 해주겠다라 했는데 정말로 그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막 좀 고쳐주고 거기서 잠자고 이런 장면이 트위터에 나온다던가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겠죠. 아, 근데 예. 테슬라는 지금 자기네나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네. 그 원래는 이번 이 머스크 테슬라와의 이 수주가 예. 약발이 사실은 한 1-2주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네. 우리 세제 개편안 때문에 뚝 끊겼고. 흐름이 끊겼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아이고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이것도 대규모 수주 성공한 것 같은데 여기 대상 어딘지 아세요?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그렇게 다들 의심은 예. 하고 있는데 왜 머스크가 삼성은 밝히고 여기는 안 밝힐까요? 아무래도 좀 경쟁사가 많아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부터 얼마까지라는 것도 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 공급도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재료 중에 되게 네. 비싼 재료가 양극재가 있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LNF라던가 있었는데 LG화학이 양극재에 들어갔어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가 들어간다면은 LG화학 양극재 공장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테슬라까지 연동이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관세마저도 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좀 대규모 공급들은 비밀로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우선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파운드리 공장이랑 또 다른 얘기이기 예, 때문에. 전기차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예. 예.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2차 전지인데 작년에 2차 전지가 진짜 잘 가다가 네네. 스탑하고 계속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건가? 캐즘이 너무 오래 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에코프로 BM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경제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경제가 나쁠 때는 환경이고 뭐고서 먹고 살아야 된다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금리가 22년부터 벌어지면서
전기차가 20년, 21년에 너무 좋았는데 음. 22년부터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미국은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비싼 차예요. 친환경인 건 알지만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결국 선택상 내연기관으로 기울게 되겠죠. 이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조금이 그렇게까지 결정을 좌우할 만큼 크지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애매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섞어서. 예, 22, 23년에 많이 팔렸었고 네. 25년쯤 되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서서히 나타나는 게 미국 경제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더라. 이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차가 돼야 되는데 서민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음.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또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선함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 보면은 한 4년쯤 되면은 멀쩡한 차 자꾸 고장 났다고 툴툴대면서 바꾸고 아니 싶잖아요. 여자들은 뭐 "아 들백이 없다." 그쵸, 이런 그쵸. 것처럼.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테슬라의 단점은 모델 Y와 모델 3가 거의 주력 상품인데 이 디자인이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음. 모델 Y가 최근에 좀 바뀌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좀 새로운 모델을 원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좀 새로운 모델을 주지 않은 게 효율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양성을 주지 못한 것들, 나와야 되는 뭐 모델 2라던가 로보택시라던가 이제 로보트 이런 옵티머스 이런 것들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좀 실망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음. 우리나라 소버린 AI 개발 관련해 가지고 네. 국가대표 AI 5형제가 발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네이버, 업스테이지, SKT, NC, LG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앞으로 GPU랑 데이터, 인건비 총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할지 일단 네이버는 오늘 잘 갔거든요. 예. 근데 LG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AI를 썼을 때 당장 수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회사예요. 광고를 그래요? 쇼핑몰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존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올렸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냐 하면은 뭐 자율주행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쇼핑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한테 추천 상품을 제시해 준다던가 네. 이 사람의 패턴을 읽어서 다음에 볼 영화를 알려준다던가 이거는 정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럼 네이버는 쇼핑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위를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LG 입장에서는 그럼 AI를 가지고 음. 어디에 적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아. 바로 적용할 곳이 없군요. 예, 기술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든가 좀 힘들겠죠. 그런 음. 점에서 사람들이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이버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고 소버린 음. AI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야 되는 길은 맞는데 네. 이게 당장 우리한테 캐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돌려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네. 근데 보통 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계 클라우드를 써서 개발을 해도 되거든요. 이제 비용 면에서 그러면 이득이 있어야 국내 걸 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돈을 버는데 개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들이 나올까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테마주처럼 바로 뛰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조심해서 진입을 하셔야겠네요. 저라면 안 예. 한다죠. 네.